자, 2020년 8월 4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동제약, 웨클론, SK 디스커버리, 그다음 한미약품, 그다음 바이오톡스텍 총 5종목이고요. 다 구독자분들이 요청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수가 많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경동제약부터 볼게요. 자, 경동제약이라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 덱사메타손인가요, 이게? 그 관련된 주식으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일주일 전에 이 종목하고 신풍제약, 그 다음에 SK 디스커버리 관련해서 제가 이 주말에 녹화 방송을 해서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경동제약 요런 자리에서 주가를 말 그대로 상한가를 가고 나서 상한가에서 밀리고 요런 종목들은 한 번 더 올라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면서 오늘 시세를 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좀 팔았거든요. 팔고 저도 조금 남겨놨는데 오늘 상한가를 갈 거라고 어느 정도 못해도 15,800원은 한번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저거 뭐야, 제일약품 그거 우리 안 만들어요. 그런 찌라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밀렸어요. 같이 밀렸는데 경동제약은 아직 저는 죽었다고 생각 안 해요. 신일제약은 대주주가 뭐 팔았네 어쩌네 하면서 신일이 원래 덱사메타손 대장이었고 그 뒤를 경동이가 항상 따라갔는데 뭐 어찌됐든 그런 신풍제약이 그때 빠지면서 또 신일제약은 거래 정지였지만 대주주가 물량을 던졌다 라는 기준으로 주가가 같이 빠졌는데, 빠지고 나서 지금의 자리 보면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에서는 뭐 했다? 종가를 지켜준다. 그러면 하나의 1차적인 박스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2차적으로 박스를 요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시세를 냈지만 윗꼬리를 달고 내려앉았어요. 그죠? 그래도 뭐한다? 몸통이 윗꼬리보다 길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급등으로 가다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 저항이 되는 부분이 뭐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다. 그죠? 근데 오늘 그 상단에 닿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내일 이 시가가 이제 내일 개파락이 떨어져서 한번 밀릴 거냐, 아니면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의 윗꼬리를 잡아먹을 거냐, 아니면 윗꼬리에서 처맞고 밀릴 거냐, 잡아먹고 한 차례 더 올려서 15,800원에서 16,000원까지 갈 거냐, 갔다가 밀릴 거냐, 아니면 뚫고 쳐 올라갈 거냐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뚫고 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오늘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말 그대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오고 나서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서 내일 16,500원을 넘기고 뭐 이 갭자리를 먹으러 가려는 그림이 나오려면 오늘만큼의 거래량이 다시 터져야 돼요, 내일. 그러면 요런 자리까지 내일 당장 보기는 애매하고, 만약에 내일 상승을 한다면 여기 15,800원에서 16,000원대까지는 한 차례 상승을 보고 거래량을 죽여놓고 올린 다음에 다시 한 차례 눌리면서 13,500원 부근 위에서만 지지를 해주면 그 다음에 튀어 오르면서 17,000원대나 18,000원대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주봉상에 보더라도 일단 이번 주가 끝나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윗꼬리를 길게 달고 몸통을 이렇게 만들고 끝날지, 아니면 몸통을 조금 더 감싸면서 윗꼬리를 좀 더 길게 내놓으면서 끝날지는 아직 몰라요. 왜? 아직 3일이 남았으니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다?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거래량은 더 터질 것이다. 즉 저번 주에 나왔던 이 거래량에 대한 거를 이번 주에 감쌌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러면 저번 주에 이게 매도세라고 그냥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건 매수세라고 가정을 한다면 판만큼 뭐 했다? 밑에서 잡았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그럼 혹여나 반대로 여기서 샀고 여기서 팔았다에 대한 기준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럴 거면 굳이 이 자리에서 팔아야 되나? 여기서 샀고 여기서 팔 거면 한 차례 더 올려놓고 최소 이 자리 16,000원까지는 찍어놓고 거래량 올리면서 팔고 나가면서 윗꼬리 달고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기름이에요. 그죠? 어찌됐든 윗꼬리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고 거래량은 분명히 더 들어올 거라는 거고. 왜? 3일 동안 거래 정지가 될 게 아니니까. 조금만 터져더라도 저번 주보다는 거래량이 는다 라는 기준이 된다면 얘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못해도 15,800원에서 16,000원 더 가더라도 16,5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항상 말씀드리죠. 뭐 차트쟁이를 욕하시는 이 증권사를 나와서 이 전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항상 차트는 뭘 한다? 명분을 만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죠. 100% 맹신을 할 수는 없지만 명분을 만든다. 그죠? 명분을 만들려면 여기든 여기든 뭘 만들어야 돼? 어깨뽕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런 말해서 틀린 차트가 지금까지 하나도 나온 게 없다. 제가 거진 6개월, 7개월 정도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건데 차트 분석을 한 거고 거기서 그렇게 틀린 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맞는다. 그러면 차트가 거짓말을 하는 거는 아니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구독자 분들이라면. 그쵸? 그러니까 제 방송 보고 계시겠죠?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뭐 어찌됐든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는 희망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눌리고 나서 한 차례 올라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똑같은 모습으로 눌렀어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 이때 더 샀다고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러면서 상승이 나왔으면 하락 A파가 나오고 B파 나오고 C파가 나오는 구간인데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C파냐 아니면 여기까지 5만 한 3,000원? 2,000원까지 C파가 나올 거냐. 대신 뭐한다? 이 자리는 깨고 내려가지 않을 거다. 왜? 그러려면 거래량을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 얘보다는 신풍제약 우가 훨씬 더 눈에 보이기 쉽죠. 그죠? 기존에 들어왔던 거래량보다 빠지고 나서 올라올 때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어요. 그죠? 더 많이 터졌다라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얘는 차트의 모양이 올라왔다가 눌렀는데 반대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죠? 좀 더 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러니까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하셔야 된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에 맞게끔 이 경동제약도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다. 대신 손절을 꼭 잡아야 된다라는 기준이면 얘는 뭐 이미 잡혀 있네요. 13,500원 종가상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13,500원. 혹여나 좀 더 빠지더라도 13,000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한 차례 더 올라온다. 오늘의 고점까지는 못해도 올라온다. 혹여나 밀리더라도 요 자리만 깨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난 단기적으로 단타로 대응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13,500원. 조금 그래 요런 자리 이제 넘어서 선 그림인데 여기 넘어서고 요런 자리는 뭐 장대음봉으로 뽑아낸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 잡았을 때 1차적으로 넘었고 그러면 요 자리가 저항이 하나 될 거고 여기에 중간값 잡더라도 아직 못 갔다. 그게 한 15,800원 되거든요. 그럼 그런 자리까지는 한번 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돼요. 얘는 김미남님 어서오세요.
자, 두 번째 웨클론 볼게요. 자, 웨클론이라는 종목이고요. 아이고, 잘못 열었네. 네, 미남님 어서오세요. 자주 오세요. 실시간 방송. 궁금한 차트가 있다면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9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자, 웨클론이라는 종목이에요. 기존에 상승 많이 했고, 사실 무중을 하면서 주가를 내려 앉혀놓고, 무중 날짜가 아직 좀 남았죠. 이번 달에 이제 입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들고 있는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이 무중을 하고 나서 신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도 나중에 무중 들어오고 나면 수익권일 텐데, 그 계좌에 찍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더 물을 타서 물량을 늘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한 5%대권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파맵심도 그렇게 해서 매도했고, 사실 이 무중이 희한하게 트렌드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웨클론이라는 종목 보면요, 이 주가를 이 바닥 대비해서 꽤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신고가를 넘어갔던 그림이에요. 그죠? 신고가를 넘어갔고, 거기에서 뭐 무중이라는 어느 정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이제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림이거든요. 볼 수도 있는 그림인데, 그리고 또 차트를 보면 주가를 크게 상승시켜 놓고 누르고 다시 한 차례 저점을 만들어 놓고 슈팅을 내놓은 다음에, 이제 갭으로 올렸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슈팅을 내놓으면서 쌍고구나 라는 패턴을 만드는 것처럼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하락시키면서 현재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종목에 대한 이게 적정 주가다라는 모양새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쌍봉을 만들었고 이제 이 차트는 끝났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인데, 그러기에는 뭐 거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웨클론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눈에 띄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눈에 보여지는, 말 그대로 나중에 그 이상의 주가, 이게 기존의 주가죠. 예전에 이때 한 8만원, 9만원대의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겠다 싶으니까 무상증자를 해서 단가를 낮춰놓는 거예요. 낮춰놓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종목은 지금의 자리에서는 당연히 요 자리를 깨면 안 되는 거겠지만, 굳이 요 자리까지 내려갈 거면 다음에 올라올 때 요 자리 이상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5,000원 이상 못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종가상 어디? 여기 37,500원 혹은 조금 더 높게 봐서 요 자리죠. 38,300원은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뭐한다? 한 차례 더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고점 46,500원까지는 한 번 더 쳐놓고 밀린다라는 기준이 되거든요. 왜? 주가를 올려놓고 누른 다음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해주고 거기서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이 자리를 강하게 뭘로? 장대 양봉으로 윗꼬리는 달았지만 뚫었어요. 그러면 요 자리가 뭐가 돼? 하나의 박스가 된다는 기준이에요. 그쵸? 그러면 종가상 이 자리 위에서 어제 깨졌지만 그 다음날 올려놓으면 상관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만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한 차례 더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43,000원까지 1차적으로, 그리고 43,000원 위로 올라타면 45,000원에서 46,000원까지는 2차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존에 한번 올라와서 구름대에서 슈팅이 강하게 나오고, 그리고 지금의 자리가 어디? 구름대 상단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만 지지해주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권 잡았으면 다시 한 차례 요 정도에 대한 박스권
박스권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타면 올라온다. 대신 이쪽으로 안을 들어오면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패턴 자체가 계속 이래요. 한번 쭉 올려놓고 눌러놓고 올라왔다가 다시 누르고 슈팅 나오는 것처럼. 그럼 요거에 대한 그림을 여기서 지금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다시 한 차례 요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놓고 슈팅이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전 그렇게 봐요. 어찌 됐든 이 고점이고 이 몸통 자체가 기존에 나왔던 몸통보다 지금의 뭐다? 몸통이 높다. 그리고 이 몸통 위로 시세를 계속 내고는 있다. 캔들이 크진 않지만 왜? 현재는 조정 중이니까. 그죠? 이제 이번 달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지만 이번 달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한 차례 더 이제 그 다음 달 거래량 올라오면서 한 차례 강하게 뽑아낼 거냐 아니면 눌릴 거냐 뭐 기준이 되겠죠. 주봉으로 들어오더라도 주봉상에 보더라도 그렇게 나쁜 그림이 아니에요. 그죠? 슈팅 나왔다가 눌렀다가 다시 한번 눌리는 그림이지만 뭐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는 살아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래가 캔들이 좀 많이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거래량 죽이면서 눌러주고 있는 그림이다. 그죠? 그럼 한 차례 더 뭐 할 수 있다? 뽑아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보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 중장기로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중장기로 들고 가시려면 글쎄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중장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여기서 시세를 한 번 더 뽑아낼 수는 있지만 뽑아내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한다? 다 털 것 같아요. 다 털고 다시 한 차례 내려왔을 때 요런 이 안에서의 그림을 만들어주면 그때 중장기 투자를 할지언정 지금 당장 뭐 중장기로 해서 뭐 얼마 간다 어쩐다 저쩐다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왜? 무증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증하자마자 막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갈 확률은 드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시간까지는 필요하다. 그 뒤에 뭐 중장기를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SK 디스커버리. 자, 디스커버리 종목이죠. 뭐 SK 사이언스 뭐 그쪽에서 그 미국 그 나스 그거였나요? 또 이름 어려운 거 아무튼 치료제 관련해서 뭐 전원 항체가 나왔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오늘 SK 케미칼이 대장이죠. 케미칼이 사실 SK 사이언스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케미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디스커버리예요. 그래서 케미칼이 먼저 상승을 하고 그에 따라 뒤따라서 SK 디스커버리가 움직이는 거고, 사실 SK 디스커버리 우가 더 강했는데 SK 디스커버리 우는 뭐 경고 종목이다. 그러면 기존의 종목으로 비교해보면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즉 유니온이 먼저 대장짓을 하다가 얘가 경고 먹고 나서 유니온 머티리얼로 대장이 넘어갔어요. 이투로가. 그리고 나서 얘도 시세를 내니까 그 뒤에 세노텍 그 다음에 티플렉스로 옮겼다가 다시 순환이 돌면서 유니온 머티리얼이 한번 갔다가 최근에는 유니온이 대장을 했죠. 그런 식으로 순환을 돌았고, 사실 코로나 장세가 끝나지 않았고 진단키트들은 어느 정도 시세를 분출하고 이제 실적 시즌이 나왔고, 사실 진단키트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꾸준하게 그 매출 신장은 될 거예요. 왜?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검사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 뭔가 현재 뭐 나와서
뭐 이 진단 키트처럼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는 거. 이제 뭐 임상에 들어갔고 뭐 했다 그러면 올 10월 달, 11월 달까지는 기대감이 치료제하고 백신은 나타날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고, 이 SK 디스커버리라는 종목 보면 기존에도 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위로 봉이 2개예요. 그죠? 제가 항상 3을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주식에서 3개의 봉을 조심해라. 기존에 이 봉도 있지만 이 기존의 봉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올라왔던 자리까지거든요. 요런 자리까지에 놨던 봉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거다. 왜?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여기서 횡보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눌렀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코로나로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기존 평균적인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제 봉이 2개 나왔고 이 위에서 어느 정도 이 물량을 털고 나가는 것 같은 그림을 계속 만들어 줬어요. 어떻게 보면 요런 그림 자체가 기존에 그냥 파미셀 같이 주가를 계속 끌어올려 놓고 이 밑에서 올라왔던 자리 때보다 위에 있는 자리가 뭐가 많아요? 음봉이 굉장히 많아요. 양봉보다. 양봉을 한 번씩만 싹 쏟아놓고 음봉으로 누르고 음봉으로 눌렀다가 결국엔 다시 쳐 올려놓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얘는 아직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물량을 터는 건지 아니면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건지 한 번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 차례 얘는 신고가를 쏘아낼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 26,850원? 26,300원인가요? 26,350원 요 자리를 정확하게 아직 뚫지 못했어요. 맞고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으면 얘는 한 차례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처럼, 이 SK 디스커버리라는 종목 자체도 지금의 자리에서 눌렀다가 요 자리까지는 다 올라왔거든요. 그죠? 기존에 이 자리까지 찍고 빠진 거예요. 56,700원. 저항대에 대해서 확인을 한 차례 했고 아직 확인 못한 자리가 요 자리가 남아있어요. 그죠? 요 자리가 남아있고 치료제 관련해서 투자를 했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 디스커버리에 대가 직접 투자를 한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SK 케미칼 혹은 SK 케미칼을 SK 사이언스, 그리고 SK 사이언스가 어느 정도 그로 인해서 만약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오른다면 SK 케미칼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SK 케미칼이 그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면 SK 디스커버리도 실적이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 그죠? 예전에 그 빅히트 관련해서 LB세미콘, DPC가 그런 개념으로 실적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LB세미콘은 정말 실적주가 된 부분이 된 건데, 저는 얘도 그렇게 봐요. 지금의 자리에서 기존에 계속 위아래로 횡보했던 요런 자리 위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건 한 차례 더 56,000원대, 56,500원 부근이나 56,000원대까지는 한 차례 더 상승할 거고, 여기서 올라와서 이 68,000원대나 65,000원대까지 갈 거냐 못 갈 거냐의 기준이지 여기서 그냥 쳐 밀려서 내려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아직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진단 키트를 넘어서 치료제에 대해서 슬금슬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기대감이 이 미국 이 시장에서 그나마 검사를 했는데 항체가 전원 나왔다, 되게 기대할 수 있는 치료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얘기할 수 있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면 얘는 오를 수밖에 없는 기준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얘가 눌려서 내려갈 자리였다면 이 갭 자리를 뚫고 내려앉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요 자리까지 한번 눌렀다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라와야 된다라는 기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SK 바이오랜드라는 종목도 이 SK 바이오팜이 상장한다는 조건 하에 주가를 엄청나게 올려놓고 요때 뭐가 나와? SK 바이오팜을 현대 리바트인가요? 현대백화점 그 기업에 팔 거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이제 SK 관련된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뺐어요. 그죠? 그러면서 요때 SK 바이오팜이 상장이 되면서 여기서 시세를 위아래로 하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늘렸는지 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한번 눌렀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기존에 이 박스 쳤던 자리 위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소외는 됐지만 뭐한다?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은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얘도. 그죠?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못해도. 그런 것처럼 이슈가 없으면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근데 얘는 버티고 있다. 그죠? 버티고 있다. 근데 이 자리가 상승을 하고 뭐 하락 A가 나오고 이제 B파가 나오다가 C파가 나올 거냐, 아니면 상승을 하고 하락 A가 나왔고 B가 나왔고 C가 나온 다음에 뭐 이제 다시 상승을 가는 파동이 나올 거냐, 아니면 이게 A고 B고 C가 한 번 더 나올 거냐의 관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53,500원을 넘어설 거냐 못할 거냐를 일단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면 한 차례 더 쏟아낸다라는 기준인 거고, 맞고 떨어지면 떨어졌을 때 지금의 자리, 굳이 이 자리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고, 이 자리까지 내려가지 말고 여기 몸통 자리, 이날 몸통 자리 있죠? 48,500원 혹은 48,000원에서만 지지하는지를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위에서 가다가 밀린 다음 여기서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도 된다라는 기준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한 차례 쏟아낼 봉은 한 번 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한미약품. 자, 이 바이오주에서 지금의 SK가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SK 바이오팜이 생기기 전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한미약품, 한미약품이 예전 대장이었죠. 거의 한미약품,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런 식으로 대장이었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그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뭐 많이도 올랐고, 뭐 거진 8만원 하던 게 80만원까지 갔죠. 10배. 그죠? 요 시대 땐 제가 말씀드렸죠. 10배 정도 가면 피로감을 느끼고 상장 폐지가 되든 아니면 기존의 주가 부분까지 한번 내려온다. 그렇게 한번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바닥까지가 아니라 기존에 그래도 지지를 해줬던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해주려고 모양을 잡는 그림이에요. 첫 봉은 깨지 않는다. 이 첫 봉을 깨지 않는다면 주가는 한 번 더 시세를 내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얘네들이 누군가 이 종목을 만졌던 주포가 이 봉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시세를 한번 내고 나서 주가가 빠졌을 때 첫 봉을 건들지 않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른 종목들 뭐 이것저것 많이 보시더라도 이 첫 봉 말 그대로 그냥 올라왔다가 바로 눌리는 경우는 있지만 어느 정도 시세를 분출하고 다시 눌릴 때 첫 봉을 깨지 않으면 주가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요. 자, 지금 시세 보면 주가가 시세를 크게 내고 하락에 대해서 파동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하락은 할 때까지 하락을 한 거고, 그럼 이 자리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할 확률이 높다라는 기준이에요. 장기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종목은 대신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라는 관점이에요. 사실 요 자리에서 제가 봤던 종목이거든요, 얘는. 근데 단가가 저는 좀 단가가 20만원이 넘어가면 잘 안 사요. 제가 소액 투자자라서 잘 안 사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저점을 깨고 또 한 차례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쵸? 만들어 놓고 주가가 올라왔다가 다시 눌릴 때 요 자리에서 지켜주죠. 굳이 이 자리까지 안 가고, 그죠? 그럼 저점을 슬금슬금 높이면서 또 항상 얘기하죠.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올라왔을 때는, 그리고 다시 눌릴 때는 이 기존에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만들었던 요런 자리에서 지켜줘야 뭐 한 차례 더 고점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바닥을 밑에서 잡고 다시 올라오면서 저점을 만들었던 이 자리를 올라탔으니까 내려올 때는 요 자리가 뭐가 된다? 지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서 고점을 갱신 못했으니까 내려올 때 요 자리까지 내려오는데 몸통 자리에서 일단 지지를 해줬죠. 그쵸? 그러면 얘는 이제 상승이 강하진 않더라도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구나. 그러면 이 어느 정도의 횡보를 거치고 나면 뭐한다?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요렇게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이 윗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올라오니까, 여긴 또 이렇게 하나가 박스잖아요. 그죠? 왜?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버텼으니까. 빠지고 났을 때 다시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버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 된단 말이에요. 요 자리를 거래량이 빵 하고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런 피레침 자리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뭘 얘기해? 피레침이 나오고 거래가 터지면 요 자리가 깨지지 않는 한, 24만 7천원 요 자리가 깨지지 않는 한 다시 한 차례 올라온다. 대신 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잡고 26,700원 밑에까지 내려 앉으면 올라올 때 뭐가 저항이 돼? 이 몸통이 저항이 된다. 그 저항을 오늘 확인을 한번 했죠. 오늘 확인했고 어제는 한번 슈팅이 나왔었네요. 슈팅이 나왔지만 이 밑에까지 밀리면 이 고점을 넘길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올라가면서 저항대가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고점을 넘길 확률이 적다라고 하면서 거래량이 줄면서 사실 이제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림이거나, 아니면 뭐 이 안에서 박스를 칠 확률이 높은 자리였는데, 오늘 장 막판에 뭐가 나와요? 찌라시 뉴스가 나왔죠. 뭐 어쩌고 저쩌고 잘 보지도 않았어요. 전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죠? 상한가가 오늘 얼마야? 30만 5천원. 상한가를 갔거든요. 30만 5천원이면 요 자리죠. 내일 그러면 요날 7월 28일 고점 위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아요. 고점 위에서 시작을 하면 여기서부터 바로 쏠 거냐, 아니면 갭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 부분에서 최대한 가깝게 시작하면 바로 사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밑꼬리 달고 한 차례 더 올라올 확률이 높다. 대신 갭이 높게 뜨면 살포시 올라왔다가 밑으로 누를 확률이 누를 확률이 뭐한다?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서 주봉을 봐야 되겠죠. 자, 월봉은 지금 다 월봉이나 주봉이 가리키고 있는 저항이 얼마냐면 32만원이에요. 주봉도 32만원. 그죠? 그러면 여기서 혹여나 오버슈팅이 나와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겠죠. 33만원 혹은 많이 가야 34만원.
그죠? 얘는 단기적으로 이 이상은 못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단가도 높고 무거운 종목이 다른 잡주들처럼 막 날아간다라는 기준으로 생각하실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여기까지 한번 시세를 어느 정도 내고 다시 눌렸을 때 28만원 정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그때부터가 이제 스윙으로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오면 38만원 혹은 40만원 그 부분까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내일 이 상한가가 내일 얼마예요? 34만원이 딱 요 자리네요. 2평 때리기. 지금 자리는 다 역배열이죠. 뭐 여기서 막 중장기로 갈 종목은 아니다. 한번 슈팅 내놓고 결국 다시 한번 누른다. 그죠? 그리고 나서 횡보를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 2평이 모이면 그때가 뭐다? 이제 진카로 정배열로 돌아서면 그때가 뭐다? 시세 분출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는 그런 자리에 지금 2평 따먹기 하나씩 해먹고 있는 중이에요. 많이 가야 33만원에서 34만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일 상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시세가 277 500원 여기에 곱하기 0.3 83,200원 플러스 277 500원 36만원이네요 내일 상한가가. 그죠? 이 상한가 내일 뭐 점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무리다. 혹여나 내일 34만원 위에서 시가가 형성되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 밑에서 올라올 때는 거래량이 있든 없든 제가 보는 기준은 33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시세 분출을 끝내고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혹여나 넘어가면 글쎄요 34만원 넘어가면 진짜 상한가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한데 그 다음 저항이 36만원이거든요.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한데 글쎄요 그것까지 좀 애매해요. 이거는 뭐 가벼운 종목도 아니고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걸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2만원부터 34만원인데 그래서 한 33만원까지 저는 기준을 보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요때에서 올라왔던 거래량하고 여기서부터 치고 올려야 되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기준이다 라고 저는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걸릴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바이오 톡 스택. 저는 어제 샀던 종목이에요. 어제 샀다가 시간에서 좀 팔았거든요. 시간에서 팔았어요. 12,650원에. 어제죠? 어제 팔았는데 오늘 또 갭 띄었다 그냥 밀었네요. 자 어찌됐든 이 종목을 좀 봅시다. 저희 바이오톡 스택 나쁘지 않게 봐요. 차트 흐름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대신 약간 잡주 성향이 강하다. 왜? 꼬리가 굉장히 많죠. 그죠? 꼬리가 많다라는 거는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시세를 분출하고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라는 기준이에요. 굉장히 드물다. 그럼 기존의 차트를 보더라도
얘는 상한가가 첫날에 2번 나오고 나서 요만큼의 시세를 낼 때 동안 상한가가 한 번이 없었다. 그죠? 누군가 계속 끌고 가면서 장중에 조정을 주면서 주가를 끌어가고 있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런 종목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다. 주포가 돈이 그렇게 많은 놈이 아니다 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최근에 대한 물량만 보면 여기서 상한가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상한가래.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그 다음에 터진 거래량, 그리고 나서 이때는 뭔가 뉴스로 그냥 급하게 갔죠. 거래량이 없이 상한가를 올려놓으니까 다음날 그냥 눌러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어찌됐든 거래량이 터지든 안 터졌든 요 자리죠. 상한가의 시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기준이. 그쵸? 주가가 눌리면서. 그러니까 다시 한 차례 뭐 주가가 상승하는 기준이 나타나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추세를 만들어서 가고 있죠. 상승하는 기준이 나타나는 거고, 계속 요 자리에 대한 저항을 확인을 하다가 요날 뚫고 올라선 거예요. 그죠? 뚫고 섰는데 다음날 그냥 갭이 떠버리니까 올라오면서 갭이 떠버리니까 그냥 한 차례 눌렀죠. 눌렀어요.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하고 올린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까 갭이 뜨면 민다. 즉 밑에서부터 치고 올리는 그림이 나와야 얘는 간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는 밑에서부터 올리는 기준. 여기도 갭 뜨면 뭐 한다? 민다. 그죠? 얘는 갭 뜨면 웬만하면 미는 부분이 된다라는 게, 아직 이 위에 있는 매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화를 할 만큼의 뭐 거래량이 막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다 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루 이틀씩 올리고 누르고 올리고 누르고 하면서 얘는 물량 정리를 한다라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가 살아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추세가 살아있는 거고, 요 자리를 쳐 올렸고,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 몸통 자리죠. 여기 고점 요 자리에 대한,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아이고 요 자리에 대해서 뭐 한다? 오늘 밀렸지만 지켜주죠. 여기서 반등을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000원이죠. 종가상 11,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한 차례 더 뭐 한다? 올라탄다. 어디까지? 여기 13,000원까지는 못해도 한 번은 찍고 죽는다라는 기준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한번 찍고 다시 눌렀을 때 한 12,000원, 11,500원 위에서 지지받고 뚫고 올라서면서 정고점을 갱신할 거냐,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 쏴줄 거냐의 기준이거든요. 얘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시세를 올렸다가 누르고 올렸다가 누르곤 하지만 그래도 뭐한다? 추세는 꾸준하게 방향을 잡아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국도, 여기가 고속도로를 타면 다시 국도로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톨게이트 IC 들어갔다가 인 했다가 아웃해서 다시 국도로 가다가 차가 밀리니까 고속도로 탔다가 다시 국도로 들어오고, 그런 그림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차트예요. 제가 그런 차트를 또 뭘 보여드렸지? 최근에 봤던 녹십자 넵셀 같은 경우도 그런 그림이죠.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녹십자 MS라는 종목도 추세를 밑에서 계속 끌고 올라가면서 올려다 놓으니까 오늘같이 슈팅 나오죠. 어제 제가 종목 분석 해드린 거죠. 그죠? 한 번 더 쏠 수 있다고. 그죠? 그런 식으로의 그림이 이 바이오톡 스택, 예전에 그 유니더스였나요? 이게 그 콘돔 파는 회사?
근데 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못해도 13,000원은 한 번 더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슈가 나온다면 얘는 14,500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뭐 15,000원까지도 볼 수는 있지만 일단 안정적으로 뭐 무턱대고 뭐 얼마 간다라는 소리는 저는 안 해요. 단계적으로 항상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15,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종목 나쁘지 않아요. 대신 13,000원, 13,500원의 벽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났을 때 이 14,000원에서 15,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보다 많이 들어왔다라는 게 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든 뭐 유상증자를 해서 물량이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크게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지만 어찌됐든 이 장기평선이 밑으로 깔리면서 뭐한다? 이제야 정배열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올려다 놓고 한번 누를 거다라는 기준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10,000원 초반대 혹은 9,000원대까지 한번 눌렀다가 자리를 다시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정배열 될 때 뭐한다? 올라간다. 어디까지? 못해도 15,000원에서 20,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날아갈 자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턱대고 때린다고 무조건 가지는 않습니다. 자리를 잡을 시기가 필요해요. 얘는 이제서야 위에서 내리꽂는 정배열 장기평선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정배열을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시세 내놓고 다시 눌러 놓은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역배열처럼 만들어 놨다가 이 이평이 장기평선을 하향하지 않으면서 바닥을 이렇게 잡아줄 때 그때가 정배열 진카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가바닥 잡고 진바닥 잡는다고 하듯이 그런 그림 중에 하나예요. 요런 그림은 한 차례 올려다 놓고 눌릴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2만원 간다, 뭐 18,000원 간다, 그렇게 끌고 가실 생각은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종목 차트 분석 여기까지고요. 종목이 많아서 결국은 1시간 정도 했네요. 30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3종목 4종목을 넘기지 않도록 좀 할게요. 좀 미리미리 와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아무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시장 꼭 성투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